쿠키 건강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혈당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위험 요소를 3가지 이상 가진 대사증후군 환자는 치매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과 인천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공동연구팀이 성인 149만여 명의 4년간 건강검진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보다 모든 원인에 의한 치매 위험성이 1.35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 위험이 1.5배 늘어났습니다. 연구팀은 대사증후군 요소를 가진 경우 운동과 식생활 개선, 그리고 치료를 통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배달 음식을 찾는 수요가 부쩍 늘어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세균성 식중독 발생을 우려하며 음식물 보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의 주 원인은 병원성 대장균과 살모넬라 등 세균성 식중독균이라며 음식을 충분히 가열해 조리하고 조리 뒤엔 바로 섭취하거나 식혀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도시락 배달이 필요한 경우 분산 주문하는 것이 좋다면서 찬 음식과 따뜻한 음식을 따로 담고 고기류는 가급적 마지막에 만들어 신속히 배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탈모 때문에 병원을 찾은 사람이 23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10%가량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 질환자는 23만 3,194명으로 2016년에 비해 9.9%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남성의 비율이 13.2%, 여성은 5.8% 늘어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해 기준 30대가 22.2%, 40대 21.5%, 20대 20.7%, 50대 16.6%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 생활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면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물 모양으로 제작한 개방형 깁스가 석고로 만든 기존 합성 깁스와 비교해 환자 만족이 크고 손상 부위 고정 효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인대 등이 손상된 염자 환자 22명에게 개방형 깁스와 합성 깁스를 2주간 번갈아 착용하게 했는데요. 개방형 깁스를 했을 때 기존 합성 깁스 착용으로 인한 답답함이나 가려움, 악취 같은 불편함이 사라졌고 절단 없이 탈부착도 가능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통증 경감에 있어서도 개방형과 합성 깁스 사이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며 개방형 깁스 역시 기존 깁스만큼 손상 부위를 적절히 보호하고 고정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몸무게가 쉽게 늘고 또 줄어드는 것을 두고 고무줄 체중이라고 하죠. 이처럼 체중 변화가 크면 중년 남성의 경우 암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40세 이상 남성 약 170만 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 변화량이 2.5kg을 초과한 그룹은 1.2kg 미만의 변화를 보인 그룹에 비해 암 발생 위험이 약 22% 높았습니다. 특히 폐암과 간암, 전립선 암 위험이 각각 22%, 46%, 36% 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연구팀은 나이, 비만 등과 상관없이 급격한 체중 변화 자체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며 체중이 변할 때 근육량이 줄거나 지방이 증가하는데 염증이 일어나면서 체내 방어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해 드물지만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 관련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3월부터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1,280만 명 가운데 약
100명에게서 잠정적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는데요. 의심 사례는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2주가량 지나 보고됐으며 사례자는 대부분 남성이었고 다수는 50세 이상이었다는 관련 통계가 제시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 전한 내용인데요. 문제가 된 부작용은 면역 체계가 신경을 공격하는 길랭바레 증후군입니다. FDA가 성명에서 상태가 심각한 95명은 입원 치료를 통해 대부분 회복됐고 그중 1명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길랭바레 증후군은 말초 신경 손상으로 인해 하지부터 상부로 퍼지는 근력 약화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연간 인구 10만 명당 1명의 빈도로 발병하고 있고 소아보다 성인에게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드물게 예방접종 이후에 생기기도 하는데 감염이나 백신의 반응에 만들어지는 항체가 말초 신경을 공격해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길랭바레 증후군에 걸리면 갑자기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몸통과 팔로 퍼지면서 사지의 감각이 저하되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한 경우에는 사지가 마비되거나 말을 하기 어렵고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의 환자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한 1주에서 3주 전부터 경미한 호흡기계 또 소화기계 감염 증상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마비 상태는 비교적 잘 회복되는데 간혹 일정한 근쇠약 또 근위축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환자의 2에서 5% 정도는 완전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만성 신경병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심각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지만 그 속도는 환자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사실 얀센 백신은 지난 4월 또 다른 부작용인 혈전증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FDA와 CDC가 안전성을 검토한 후 열흘 만에 백신 라벨에 50세 미만 여성에 대한 사용주의 경고 문구를 추가하고 접종을 재개했죠. 얀센 백신이 1회만 접종하면 되는 편리성 때문에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이렇게 새로운 부작용 경고에 따라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또 커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FDA는 길랭바레 증후군 발병 위험이 낮으며 지금까지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보다 백신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